증명이 되는 날 지구의 사랑과 평화가 지구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지금 미국과 뭐 이런 나라들이 없애고 있잖아요. 이 세계 인권 선언을 현실화해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별로 할 일이 없었어. 아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고작 그 이재명의 그 대선을 위해서 방송한다는 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로 성경 쓰는 게 끝나면 스페인어를 공부할 생각이야. 스페인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어. 희망치님네 갔다 와서 내가 사람은 가고 사람은 서겠다. 비행기를 타라면 타겠다고 했더니 범도를 딱 던지신 우리 하나님. 라틴 아메리카에 가야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도 가야죠. 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라틴 아메리카인데, 예, 이 스페인어를 공부하라는 이유가 혹시 라틴 아메리카를 가라는 뜻이라면 거기도 가야죠. 네, 이제 자정이 넘어서 방송 18년 차로 접어든 신입 BJ 레전드 경선쌤의 인생 문구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저는 계획과 비전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나라 하나를 바꿔보는 거 실험에 우리는 2016년에 성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세계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나라를 한번 바꾸는 일에 한번 도전해 봤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바꿔서 안 되더라. 우리가 정당을 2012년까지 정당을 바꾸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2016년까지 나라를 바꾸려고 했었고, 근데 나라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잘못되더라. 이거는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꿈은 원대하게 갖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참 불쌍하게도 장수한다는데, 뭐 우리가 한 30년은 더 방송할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17주년 다시 전설이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발표하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내가 오늘 뉴스를 한 50개 뽑았는데 하나도 다루질 못했어요. 아직 안 이번 이제 내일 모레가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쉬는 날이고, 모레가 금요일인데, 모레 그 낮 방송을 할 거예요. 모레 낮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레는 금요일 날 2시에 생방송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제 뉴스를 많이 보는 것보다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많이 보는 것보다 국제 뉴스의 흐름에 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모여서 좀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고, 그리고 제가 그 중국의 변화를 제가 정기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마지막 갔을 때부터 벌써 9년이 지났더라고. 2015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가본 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9년이 지난 중국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한번 가서 보고, 그래서 2010년대에 한번 갔고, 2000년대에 한번 갔고, 1990년대에 갔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2020년대에 한번 중국을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이제 미국은 3번 갔잖아. 내가 중국도 3번 갔고 미국도 3번 갔거든. 다시 중국을 가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자, 이럴 땐 말을 닫아야 돼요. 내가 하여튼 그동안에 간 외국이 2009년에 중국을 갔어요. 2009년에 그 심양을 통해서 신흥무관학교 답사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013년 겨울에 전기장판 가지고 유럽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미국과 캐나다 6개 주를 순회 강연을 했고요. 2015년에 독일에 루터 500주년 가서 이 망치 부인이 왜 이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라지기 위한 망치 부인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하라는 게 2015년의 게시였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겨울에 중국의 쿤밍에 갔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두 번째로 미국에 가서 그 박근혜 탄핵의 시작을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박근혜의 그 재단 비리가 터진 게 미국에 있을 때였어. 16년 9월에. 예.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베트남을 갔죠. 베트남 가서 그 하노이 노딜을 눈으로 목격하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던 베트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2018년에 내가 베트남에서 돌아오면서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한 거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만났잖아. 그 다음에 한일 워킹그룹 때문에 좋댔지만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중앙아메리카에 가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느꼈고, 이제 올해 2024년에 이번에 이제 이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를 일주하면서 세 개의 나라가 만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그 가장 핫한, 앞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거야. 지역이 될 거다, 우리가. 그 지역을 다시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고 공존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이 방송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이 되도록 제가 건강관리를 잘 할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진짜 준비 잘해서 방송을 잘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인간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울 때 서로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배웠죠. 예, 그걸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레전드 경선쌤의 인생 공부방이, 나 이거 또 지워야 되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된다고 믿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낙타가 가면 길이 되듯이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우리가 알면 세계가 알고,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이게 다시 우리의 슬로건이 돼서 세계의 사랑과 평화의 길에, 전도사의 길을 오늘부터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방송 내용이 크게 변하진 않는데 좀 목표가 커졌다는 거지. 이제 국내 정치 말고 에브리웨어, 올 어라운드, 그 글로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DJ 아니고 뭐라고? 스트리머. 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방송을 해 나갈지, 물론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겠죠. 낙타 없는 그 경선쌤은 앙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팥 없는, 팥 앙금이 없는, 이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이며, 하여튼 뭐 앙꼬가 일본 말이래. 앙꼬가 일본 말이라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앙금, 이게 팥앙금이 원래 우리 말일 거야 아마. 그래서 낙타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아프리카의 세계화를 한번 응원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BJ들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함께 성장해야, 아프리카의 인기가 쑥쑥 올라가야 우리 방송도 세계화 될 수 있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아프리카를 잘 키워서 우리의 베이스를 깔자, 세계로 가는 우리의 길을 깔자라는 말씀을 오늘 17주년 기념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빠짐없이 이 방송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떠나간 9,000명은 저를 뭐 싫어해서 갔다든가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많이 실망해서, 답이 없는 세상에 실망해서 떠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10만 명이 모이는 날 돌아와서 내가 이거 뭐 몇 년 전부터 봤어라고 하시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10만 명이 동시 시청할 때까지. 올해 목표야.
내 이제 이 레전드 경선샘의 3기 목표는 동시생방 10만 명. 내가 이제 2기의 목표가 10,000명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동시생방 10만 명의 도전!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쉬시고요. 들어오면서 업을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시면서 들어오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독과 무료 아이템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후원 못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고 느낀 바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더 큰 후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이네요. 내일도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주세요. 내일은 낮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들어주신 님들, 그리고 17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어떻게 기다려야 돼? 이 방송 끄고 해야 돼. 그래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하고. 그건 할 수 없음. 우린 다 똑같지. 바이온텍입니다. 어떡하니? 자, 마셔요, 바이온텍. 물만 바꿨을 뿐인데 소화기량, 위장과다, 만성살사, 위장 내 이상 발효까지 개선된다고? 바이온텍이 그렇게 좋아? 정수는 물론 알칼리 이온수까지. 세상에 이런 물이 있나? 바이온텍. 렌탈로 했지? 더 기다려야 돼. 동맹이 떠나. 적도 힘을 주고 있어. 더 기다려야 돼. 끝이다. 그건 할 수 없어. 더 기다려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동맹이 떠났고 적도 힘을 주고 밀었어. 이건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새로운 자가 합류해. 적도 그건 할 수 없어.
준비되지 않았어. 그건 할 수 없어. 네 약점이 보인다. 더 기다려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영원의 물결 아래 부서지거라.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안 되겠다. 네 약점이 보인다. 그건 할 수 없어. 멋진 싸움을 기대하겠다. 그건 할 수 없어. 조금 더 기다리자. 제대로 들어갔군. 열 수호자가 더 기다려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열을 극복하라. 그에 걸맞은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더 기다려야 돼. 신들께서 내 몸을 빌어 공격하신다. 아직 안 되겠다. 그건 할 수 없어. 영원의 물결 아래 부서지거라. 조금 더 기다리자. 더 기다려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약점이 보인다. 동맹이 떠나. 적도 더 기다려야죠. 이랬어. 그건 할 수 없어. 싸움은 끝이다. 그건 할 수 없어.
분열 수호자가 널 발견해. 아직 안 되겠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진정한 내 팔레미. 분명히 떠났다. 적도 힘을 주고 있었어. 그건 할 수 없어. 넌 패배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더 기다려. 끝이다. 그건 할 수 없어. 새로운 자가 합니다. 그건 할 수 없어. 폭풍이 내리친다.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폭풍이 내리친다. 조금 더 기다리자. 분열 수호자가 왔다. 그건 할 수 없어. 돌아가야 돼.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뭐야? 그런 게 나한테 있었다니. 너는 못 들겠고. 돌아가야 돼.
지구는 지금 아프리카 밀림을 달리고 있어요. 이 거대하고 거룩한 땅은 한시도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부서지는 햇살, 바람, 자연의 향, 모든 것이 매 순간 달라져요. 지나가는 모든 시간이 특별한 이곳 아프리카. 새끼를 챙기며 이동하는 코끼리 떼, 느릿느릿 여유로운 기린, 우아하게 뛰노는 사슴. 살아있는 생명과 영원 불변한 자연이 합쳐진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좁은 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도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생명의 비밀과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죠. 잠시 그늘에 앉아서 목을 축이면서 앙드레 지드가 느꼈을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지드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술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단 소리를 들었대요. 하긴 그런 소리를 들을만 했던 게 꾀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다니까 정말 엄청나긴 하죠. 당시에 지드는 그저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지만 지드는 감정을 실어서 멋지게 시를 낭송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 넌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어. 이 칭찬이 그를 소설가로 키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넌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될 소질이 있어. 그랬으면 훌륭한 배우가 됐을까요? 그의 최초의 작품은 사촌 누나의 열띤 사랑의 표현을 짙게 담은 앙드레 발테르의 수기입니다. 그 후 쓴 몇 편의 시와 소설 등을 보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갈등이나 자아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같은 테마가 밑에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1893년에 떠난 아프리카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소생의 비밀을 안고 돌아왔고 지상의 양식에 그 비밀을 서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책은 가상의 독자이자 이상적인 말벗인 나타니엘에게 보내는 강연 형식의 작품입니다. 그럼 지드의 강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나타나엘이여, 도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을 찾기를 바라지 말라. 구해야 할까요? 피조물은 저마다 신을 가리키지만 그 어느 것도 신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시선이 제게 머물기만 하면 즉시 피조물은 저마다 우리를 신에게서 벗어나 버리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작품을 발표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3년 동안이나 여행을 하며 머리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했다. 배운 것을 비워버리는 그러한 작업은 느리고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강요당했던 모든 배움보다 나에게는 더 유익했으며 진실로 교육의 시작이었다. 삶에 흥미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 그대는 결코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삶이 우리의 흥미를 끌게 된 지금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그 흥미는 열광적인 것이 되리라. 우리의 나아갈 길들이 확실치 않아서 우리는 일생 동안 괴로워했다. 그대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생각해보면 선택이란 어떤 것이든 무서운 것이다. 의무를 인도해주지 않는 자유란 무서운 것이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낯설기만 한 곳에서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니 사람은 저마다 거기서 자신만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발견이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없는 새로운 땅, 아프리카에서 더듬어가는 가장 불확실한 발자취도 그보다는 덜 불안할 터이니
그늘진 수풀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아직 마르지 않은 샘터의 신기루들이, 그러나 샘물들은 오히려 우리가 샘솟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에 있으리라. 한 고장은 오직 우리가 다가가면서 그 고장을 형상화하게 됨에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 주위의 풍경은 차츰차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앞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는 지평선 끝을 보지 못한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항시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이어지는 외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놓고 비유를 들어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신을 찾게 될 때까지는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신은 도처에 아무 곳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분.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무턱대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나타니엘이여, 그대도 제 손에 든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더듬어가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 수많은 감미로운 것들을 위하여 나타나엘이여, 나는 사랑을 소진했다. 그것들이 찬란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뜨겁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칠 줄을 몰랐다. 모든 열정이 나에게는 사랑의 소모, 감미로운 소모였다. 이단 중에서도 이단이던 나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 의견들, 극단적으로 우회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생각들에 항시 마음이 끌렸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오직 그의 남들과 다른 면 때문에 흥미를 느낄 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마음 속에서 공감을 몰아내버리기에 이르렀다. 공감이란 다만 공통된 감동의 인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타나엘이여, 공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공감이 아니라 나타나엘이여, 사랑이어야 한다. 그대도 알겠지만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따금 내가 슬픔, 근심, 괴로움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타나엘이여, 내 그대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해주마. 나는 여름 동안 벌판이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길의 먼지들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바람이 일 때마다 날렸다. 내 그대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해주마. 나는 여름 동안 벌판이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길의 먼지들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바람이 일 때마다 날렸다. 그것은 이미 욕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바심이었다. 땅은 물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는 듯이 말라 터지고 있었다. 광야의 꽃향기는 거의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떼약볕을 받아 모든 것이 몽롱해져 갔다. 우리는 매일 오후 테라스 밑으로 가서 혹독한 햇빛의 광채를 얼마간 피하면서 쉬었다. 바야흐로 꽃가루 가득한 솔방울 달린 나무들이 수분을 멀리 멀리 퍼뜨리려고 가지를 너울너울 흔들고 있는 때였다. 하늘에는 비구름이 엉키고 온 자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새들마저 소리를 죽이는 너무나도 숨막힐 듯 엄숙한 순간이었다. 땅에서 불같이 뜨거운 바람이 솟아올라 모든 것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침엽수들의 꽃가루가 황금 연기처럼 가지들에서 쏟아졌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나는 하늘이 새벽의 기다림으로 전율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씩 별들이 꺼져갔다. 목장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공기는 싸늘한 애무 그 자체였다. 얼마 동안 어렴풋한 생명은 잠에 빠진 채 눈뜰 생각이 없는 듯 아직도 피로가 가시지 않은 나의 머리는 어리둥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숲 기슭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짐승들은 저마다 날이 새고 있음을 굳게 믿고 다시 움직이며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나뭇잎들의 터진 구멍마다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나는 또 다른 새벽을 보았다. 나는 밤의 기다림을 보았다. 나는 주막에 텁텁한 포도주를 마셔보았다. 바이올렛 같은 맛과 함께 되살아나서 깊은 낮잠이 들게 하는 술이다. 나는 밤의 취기도 맛보았다. 그때 그대의 강력한 사상과 무게에 눌려 지구 전체가 비틀리는 것 같다. 나타나엘이여, 내 그대에게 도취를 말해주리라. 나타나엘이여, 나는 흔히 가장 단순한 만족도 나에게는 도취였다. 그토록 미리부터 나는 벌써 욕망들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하여 내가 길 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우선 주막보다는 나의 굶주림이었다. 하지만 도취. 잔인하네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걸었을 때 굶주림이 식욕이 아니라 일종의 어지러움일 때, 허기의 도취감. 저녁이 되도록 걸었을 때 목마름의 도취감. 그거 당신한테 그럴 잘 때면 어울리겠는데요? 아무리 변변치 않은 식사도 나에게는 폭식인 양 과도한 것이 되어 나의 삶에 대한 진한 감각을 서정이 넘치도록 맛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 나의 감각들이 가져다주는 쾌락 덕분에 그 감각들에 닿는 하나하나의 물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도취가 생각들을 약간씩 변형시켜 놓은 것을 경험해 보았다. 생각들이 마치 망원경의 통에서 나오듯이 술술 나오던 어느 날이 생각난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생각이 언제나 벌써부터 가장 오묘한 듯해 보였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더욱 교묘한 생각이 나오곤 했다. 어느 날에는 생각들이 어찌나 동글동글해지는지 그냥 저절로 구르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난다. 어떤 날에는 생각들이 하도 신축성을 띠게 되어 어느 것이나 차례로 다른 모든 것의 형태를 띠게 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던 생각이 난다. 또 어떤 때는 두 개의 생각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커가려는 것 같기도 했다. 자기 자신이 더 낫고 더 위대하고 더 존경할 만하고 더 덕망이 있고 더 부유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러한 도취감도 나는 맛보았다. 조금 졸리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죠. 앙드레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봄, 그 찬란한 청춘과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을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청춘들에게 순간에 온 마음을, 온 존재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드가 결론을 대신하여 쓴 창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저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저마다의 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별들은 각기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요. 어떤 내밀한 의지가 저들을 충동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저들은 미묘한 열광에 불타올라 마침내 타버려요. 그래서 별들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별들은 모두가 서로서로 그들의 미덕이요 힘인 어떤 유대에 의하여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별은 다른 별에 의존하고 다른 별은 또 모든 별에 의존하지요. 각자의 길이 정해져 있어서 각자는 제 길을 찾지요. 각자의 길은 각각의 다른 별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마다의 별은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각각의 길은 각각의 다른 별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마다의 별은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각각의 별은 그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자기 길을 택하지요. 그 별은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숙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이 각각의 별에게는 그가 선호하는 길이지요. 저마다의 길은 완전한 의지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들의 선택이 법칙을 확정하게 되니 우리는 그 법칙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네, 숙명을 인정하되 의지와 사랑으로 감싼다. 거의 모든 문장이 명언이라서 소설이 아니라 명언집 같은 느낌입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보면 좋은지 모르게 되는 것처럼 처음 읽을 때는 사실 많이 졸렸어요. 정말 꾸벅꾸벅 싸워가면서 책을 다 읽고 이제 이 감상을 작성하러 다시 한번 책을 보니까 맙소사 마음에 닿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네요. 순간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것, 지나가버린 행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 찾아온 행복을 느낄 것, 공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네, 이 작가가 점점 더 좋아지네요. 왠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타르타를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길을 걸으셨나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불 속의 행복을 느낍시다. 이미 잠들었길 바라요. 안녕. 어때요? 온몸으로 쏟아지는 태양이 느껴지세요? 이곳은 지중해와 아프리카 대륙이 맞닿아 있는 곳. 사하라 사막과 아틀라스 산맥을 품고 있으며 한때는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의 수도 알제입니다. 알제는 20세기 대표 작가 이방인의 알베르 카미가 나고 자란 곳인데요. 오늘은 이 빛의 도시에서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없어. 이 장면 꼭 있어야 카미는 태양의 땅 알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일교지.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이 태양처럼 빛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은